자, 잔소리 없는 날, 우리 아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냥 아이 시작해. 화면이 멈췄다. 누구 화면이 멈춰? 어, 아이나? 네. 매일매일 듣는 짜증나는 잔소리를 듣는 후셀은 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어떤 말을 만들었나요? 남효? 잔소리 없는 날. 맞아. 그다음에 푸셀이 그 뭐지? 잔소리날 중에서 작전한 그 미션 같은 거 있잖아. 자기가 한 거. 그거 어떤 게 있을까? 응? 아이나 진행해? 너 말해. 근데 남이 화면이 멈췄어요. 그러네. 남효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남효야? 네? 아이니가 질문했잖아. 못 들었어? 그, 못 들었어요, 저희. 질문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해. 남효야. 네. 아이나, 다시 한번 얘기해줘. 푸셀이 잔소리 날을 만들었잖아. 잔소리하지 않는 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잔소리 없는 날에서 어떤 일을 했었어? 푸셀은? 후sel은 학교를 빼먹고, 파티를 연 다음에 공원에서 11시 반까지 텐트를 치고 올레랑 아빠랑 같이 있었어. 맞아. 원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도 않고 세상 쉬는 것을 하지도 않고 파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족끼리 하면 되잖아. 어. 근데 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도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고, 다음 문제는 만약 이거 추가 질문인데 만약에 너가 잔소리 없는 날을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을 만들었을 것 같아? 나는, 응.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그거 뭐냐. 아니, 학교에가 아니라 학원에 가지 않고 게임을 할 거야. 게임? 어, 어떤 게임? 내가 맨날 하는 게임. 음, 아이라면 뭘 할 건지도 아이도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은? 네, 남효가 잔소리 없는 날 해보고 싶은 거 얘기했으면 아이도 잔소리 없는 날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지 아이도 발표되는 거 아니야? 네, 잠깐만요. 나는 친한 친구랑 아니면 뭐 가족이랑 그냥 사정 있다고 하고 뭐 에버랜드나 아니면 소풍 갈 것 같아.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너가 만약에 뭐 꾸중이나 아니면 뭐 잘 안 되는 일 같은 거 있으면은 어떤 나를 만들 것 같아? 나도
잔소리 없는 날 비슷한 거 만들 것 같아. 음, 음, 나는, 음, 타자가 내가 지금 독수리 타자거든? 어? 그래서 아빠가 내가 뭐 쓸 때, 음, 제대로 컴퓨터 잡아라 막 그러면서 그러거든? 근데 나는 어? 그렇게 해서 잔소리 없는 날처럼 컴퓨터 키보드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싶어.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유. 만든 거 잠시만요. 있으면 진행하고. 다 앉았어요. 만약 네가 푸실이었으면 잔소리 없는 날에 뭘 했을 것 같아? 그거 아까 한 질문 아니야? 아이니가? 아, 그렇군요. 너도 만약 대답했잖아. 어. 네가 푸실의 엄마라면은 푸실의 담임 선생님한테 푸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전화 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음, 이거 맨 마지막에 엄마가 뭐 편지 써주고 뭐 푸실이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부분 있잖아요. 음. 그 부분이요. 숙제 안 한 다음에, 네, 음, 학교를 빼먹고. 나는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안 해서. 아이니가 부모라면, 푸셀의 부모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편지를 썼을 거냐고 질문이야. 저는 약간 그때 푸셀이 이상했었잖아요. 그리고 잔소리 없는 날 있고 잔소리 없으면 자기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푸셀이. 그래서 나는 이 푸셀의 부모님 거랑 합쳐서 그때 잠깐 푸셀이 깜빡했다, 실수했다. 잠깐 그날은 이상해가지고 실수했다는 그런 거를 적을 것 같아. 나는 남효라면 어떻게 할 건지, 남효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얘기하려고. 나는 푸실 본인 스스로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하거나 편지를 쓰라고 할 거야. 그럼 너는 잔소리 없는 날에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 음식? 어,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이지. 그지? 너가 잔소리 없는 날에 먹고 싶은 음식. 음, 오이에다가 쌈 싸 먹는 거.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러면 너가 만약에 학, 잔소리 없는 날에 너는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을 거야? 아니, 갈 거야. 갈 거야? 둘 다 갈 거야? 응, 왜냐면 그 이유는 얘가 이걸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학교랑 학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거든? 이상하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아. 되게 이상하다. 나 같으면 학교는 가고 학원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아. 자, 너한테. 아까부터 자꾸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이유까지 얘기를 해야지. 왜 학교는 가고 학원은 가지 않는지 이유까지 얘기해야지, 나는. 네. 왜냐하면 내가 학교는 좋아하거든, 가는 거를.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을 뿐이지. 근데 학원 가는 건 진짜 싫어. 귀찮고. 근데 지금 남효가 아까보다는 좀 자세히 했지만 학교 가는 걸 좋아하니까 가겠지. 그리고 학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안 가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학교는 어떤 점 때문에 좋은지
학원은 어떤 점 때문에 싫은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남의 어떤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겠지. 네. 학교는 어떤 뭐 때문에 학교는 좋은데 학원은 뭐 때문에 싫은 거야? 학교는 친구들이랑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좋고 학원은 뭐 딱히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숙제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싫어요. 자, 그럼 제가 남효가 처음부터 질문, 잠깐만, 남효가 처음부터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다는 거지. 저는 잔소리 없는 날 학교는 가지만 학원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면 놀 친구들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친구도 별로 없고 쉬는 시간은커녕 오로지 숙제 같은 것만 엄청 많이 내주고 그래서 학원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 잔소리 없는 날 학원은 꼭 빠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해가 남이가 발표할 때 아까 네. 이제 남이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그랬고 아이니는 뭐 쌈에다가 뭘 오이를 싸 먹는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 잔소리 없는 날 떡볶이를 먹고 싶은지 왜 하필 잔소리 없는 날 그런 걸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역시 뭐와 함께 이유와 함께 이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발표할 때 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연습들을 또 평소에 습관으로 잘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니 질문 뭐? 약간 반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교도 근데 숙제가 있고 학원에도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남에게 물론 없는 얘기한 것 것도 같은데. 있는데 음, 학교 숙제는 많지가 않잖아. 근데 학원에 쉬는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다니는 학원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던. 그래서 나는 학원이 싫어. 음. 자, 남효 또 진행할 거. 저희 다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미션이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잔소리는 어떠한 잔소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5분 주도록 5분, 3분, 5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좋고 공책에서도 좋고 그래서 글로 써서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주로 듣는 잔소리니까 리스트를 작성하면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에서 선생님도 한번 어떤 잔소리를 듣고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주로 어떤 잔소리를 듣고 사는지 여러분이 정말 듣고 사는 잔소리를 한번 쭉 그 리스트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해했어? 네. 아이니도? 네. 자, 시간. 엄마랑 아빠랑 나 이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꼭 엄마 아빠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 이어도 좋고 또 누군가에게 듣는 잔소리 뭐든지 괜찮습니다. 네.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어,
음, 응? 라면 뭐? 저 오늘이 개기요식이잖아요. 음, 조금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8시 한 5분쯤에. 돼. 감사합니다. 음, 또 뭐가 있더라. 또 뭐 있지? 자, 지금 쓴 데까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부터. 1번 숙제해라. 2번 TV 그만 봐라. 3번 게임 그만 좀 해라. 4번 책 좀 읽어라. 5번 딴짓 좀 하지 마라. 6번 유튜브 그만 봐라. 7번 빨리빨리 좀 해라. 8번 거울 좀 그만 보아라. 9번 라면 먹지 마라. 9가지 썼어? 네. 아이니. 어, 1번 엄마가 말한 거는 1번 클럽 숙제 올렸니? 그다음에 숙제 아직 숙제 덜 했니? 숙제 빨리 끝나야 해. 시간 된다. 딴지 그만해. 이거 아빠는 타자 똑바로 써. 수학은 했니? 조금 더 해. 자, 다 한 거야? 네. 자, 선생님이 듣는 잔소리는 이런 겁니다. 스트레칭 해라. 목도리에서 목 따뜻하게 하고 다녀라. 야채 많이 헐. 먹어라. 치킨 튀김 종류 먹지 마라. 애 나오지 않게 조심해라. 가스불 잠가라. 창문 열어서 자주 환기해라. 머리카락 주워라. 수채구멍 잘 막아라. 잠 많이 자라. 외식하자고 하지 말아라. 책상 정리 잘해라. 쓴 거 제자리에 갖다 둬라.
안 보는 책 갖다 팔아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프라이팬 손잡이 안쪽으로 돌려놓아라. 자기 컵, 자기 수건 따로 사용해라. 음식 나겟락 통에 잘 담아둬라. 어때? 선생님 네. 잔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 조금 듣는 것 같아?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라며 뭘 근데 좀 바꾸... 근데 쓴 거 외에도 아, 나는 들은 거 엄청 많아요. 아. 선생님도 이렇게 기억이 안 보니까, 선생님도 보니까 잔소리를 이렇게 엄청 많이 듣고 이것도 저는 발표하고 나서 지금 몇 자 더 쓰고 있어요. 뭐가 또 나도 생각났어? 너무 지금 많아요. 글씨 아, 똑바로 쓰라. 야채 그래. 먹어라. 밥 좀 더 먹어라. 아, 선생님도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 자,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남효나 아이니가 하는 잔소리가 있어? 누군가에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남효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잔소리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는 뭐야? 이선배 쌤이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는 어떤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발표할 때 어, 그 말한 주제와 같이 까닥도 말해라.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말해라. 네. 조금 아까 했던 잔소리. 네. 또,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책으로는 8쪽인데 우리 남효하고 선생님하고 갖고 있는 책이 좀 다르네. 남효가 갖고 있는 책이 새로 나온 책 같아. 그러네. 그 다음에 아이니는 어떤 책을 갖고 있어? 저 선생님이랑 똑같은 책이요. 선생님 책으로는 8쪽 제일 앞인데 거기 보면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라고 해서 너한테 잔소리하는 게 좋겠니? 방법이 없잖아. 그냥 내버려두면 넌 아마 절대 쓰지도 않을 걸. 그래서 이 엄마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부모님도 잔소리하기 싫다. 그런데 잔소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하는 거다. 라는 말에 대해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잔소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면 어때, 의견이? 저는 뭐 잔소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하면은 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한 기준이 뭐야? 너무 뭐 심하게 뭐 욕을 쓰면서 한다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따 가라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 두 정도. 가지 얘기한 거야. 하나, 욕과 함께 하는 잔소리는 문제다. 심한 잔소리. 두 번째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잔소리가 문제다. 두 가지. 네. 아이는 어때? 저는 어른으로 생각하기에는 남이랑 약간 비슷하듯이 막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엄마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시켰어요. 근데 또 하다가 중간도 안 돼서 반도 안 돼서 또 이거에 저거에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양보다 더 많아지고 너무 과하고 심하게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함께 해볼 거냐면, 자, 글 토론하기라는 활동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우리 했던 것 같긴 한데, 글 토론하기 했었나? 글 토론이 아니라 그냥 토론이에요. 자, 글 토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토론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토론 주제가 있고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을 각각 여러분들이 뭐 해보는 연습들?
찾아보는 연습들, 미리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걸 우리가 글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근거를 충분히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총을 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총알이 총알. 총알이 있어야 탄약이 있어야 총을 쏠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토론을 나갈 때 그 탄약, 총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근거야, 근거. 다양한 근거, 그 다음에 좋은 근거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토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고 반대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다양하게 그리고 사실은 토론은 축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발력, 빨리빨리 그 근거를 생각해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근거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하나. 사실 처음에는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누구는 찬성이었어? 당연히 이 잔소리 없는 날 하자고 제안한 게 누구야? 그치? 풋셀은 찬성이었겠지. 풋셀. 그럼 풋셀의 입장에서 왜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되나? 잔소리 없는 날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 찬성 측의 근거를 여러분 예상해보고 반대는 누가 반대했어 처음에는? 엄마. 엄마랑 풋셀의 부모님이 반대했지. 그럼 부모님은 왜 반대했나? 근데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그리고 찬성 측의 풋셀이 설득함으로써 풋셀 주장대로 잔소리 없는 날을 하기로 했는데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즉 잔소리 없는 날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효과는 뭐가 있는지, 잔소리 없는 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는지 찬성 측의 근거를 여러분이 예상해보고 또 잔소리 없는 날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반대 측의 근거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해가? 네. 자, 요거 우리 예전에 했었어 안 했었어? 이렇게 하는 거? 했었던 것 같은데. 해봤던 것 같아? 자, 그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이면 요 주제 갖고는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토론 주제 가지고 그 하나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면 아까 학교에서 숙제를 뭐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야 하나. 요거하고 이제 남용은 반대했잖아.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찬성 측의 근거는 뭐가 있고 찬성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찬성하겠지. 반대는 주로 누가 반대해? 학생들이 반대하겠지. 그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나라는 분에서 찬성하는 그 선생님은 그래야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다. 숙제를 해야 뭐야? 복습을 복습이 되어서 실력이 쌓인다.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는 그런 근거라는 그 부분들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 뭐 한 점? 좋은 점이 뭐가 있나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야 집에서 놀지 않고 공부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찬성할 거란 얘기죠. 찬성 측에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뭐 한다? 빼앗는다.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빼앗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학원에 숙제를 내줘야 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원 숙제는 학원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진다. 숙제를 내주면 학원 공부 자체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학원에 숙제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것들? 반대하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얘기하는 거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왜 반대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숙제 때문에도 늦게 자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너무 힘들다.
그 부분들이 아까 아이들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뭐 한다? 빼앗는다라는 말과 뭐 하는 거야?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뭐, 아이들 스트레스가 쌓여서 가족들과 다툼이 잦다. 다툼이 생긴다. 스트레스, 학원의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또 부모 잔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의 숙제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쌤이 찬성 측의 근거도 여러 개 써보고, 반대 측의 근거도 여러 개 써봤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잔소리 없는 날 해야 되나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겠나? 근거를 여러 개 예상해보고, 반대하는 사람도 왜 반대하겠나? 근거를 여러 가지 예상해보자는 거지. 남이 와인이 이해가? 네. 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썼던 것처럼 간단하게 핵심 근거만, 근데 그 근거가 비슷비슷하지 않도록 그 근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써보고, 역시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이 근거를 한번 예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때? 세 가지 이상치 다 써봤어? 자, 다 했어? 다 안 했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라면 어때? 말 꺼졌어, 라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찬성 반대 각각 세 가지씩 쓰는 거. 근데 합해서 세 가지 썼다는 거야. 각각 세 가지 썼다는 거야. 반대에서 세 가지 썼고 찬성은 아직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래. 아인이는 저는 반대, 잠깐만요. 자, 우선 반대 그러면 두 한 개 대까지 써요. 우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효부터 발표해볼까 그러면? 남효 찬성 측은 못 쓰고 반대 측만 썼다고? 네. 반대 근거 뭐? 발표해봐. 첫 번째로 잔소리 없는 날을 하면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하다. 그 다음에 잔소리 없는 날에 한 사람이 학원 숙제 밀린 학원 숙제나 학교 숙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밀린 숙제가 밀려서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지 않아서 몸이 매우 더러워져요. 씻지 않아서 몸이 더러워진다. 자, 이런 근거 됐고 아인이는 찬성 측 근거 있어? 네. 뭐 어떤 근거야? 찬성을 조금밖에 못 썼는데, 찬성은 응,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응. 막 제때 바로 닫거나 일러주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했을 때, 만약에, 바로 타일러주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런 짓을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잔소리 없는 날을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찬성 이유가 뭐냐고 아이는 한마디로. 그래서 왜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들어보면은 그 반대측 의견 같은데 지금 아이가 말한 거는 잔소리 없는 날 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데 바로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네가 한 얘기잖아. 그치? 네. 잘못을 바로 바로 고쳐줄 수 타일러주지 않으면은, 잘못을 바로 고쳐줄 수 없다는 반대측이지 찬성측이 아니라 잘못했는데 잔소리 없는 날이면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못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못 고치니까 그건 잔소리 없는 날을 하면 안 되는 이유지. 아이나 찬성측이 아니라 아니야? 선생님 잘못 이해했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 근거만 딱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부분 자꾸 생각해야 돼. 또 어떤 근거 있어?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 찬성 측은 없는 것 같고 반대 측이 너가 쓴 거 보고 얘기하면 되지. 쓴 대로 읽어, 쓴 대로. 아이들이 조금씩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음.
그거를 계속 막 잡거나 그렇게 하면은 음, 잘못할 때마다 계속 일러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일이나 그렇게 다른 숙제나 그런 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혼날 때도 스트레스가 또 받으니까 2배, 3배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건 찬성하는 거 아니야? 뭐야?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혼나지, 잔소리 없는 날을 하니까 혼나지도 않으니까 숙제도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잔소리 없는 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찬성 찍은 거야? 그 오히려 네. 네가 아이들이 뭐야? 아이들이 부족한 판단력을 도와줄 수 없다. 아이들이 판단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판단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잔소리 없는 날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부족한 판단력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거는 반대치 근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이니 말을 이해하면 자, 또 있어 아이니? 없어요.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되는 이유 찬성 측에서는 왜 잔소리 없는 날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잔소리의 중요성을 뭐 할 수 있다? 깨닫 깨달을 수 있다. 할수 막상 잔소리 없는 날을 해보면 잔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잔소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잔소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잔소리 없는 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잔소리가 없는 날을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지 않냐. 그러니 잔소리 없는 날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니면 뭐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또는 잔소리 없는 날을 했으면 아이들 책임감이 커진다. 이 뭔 말이야? 왜 잔소리 없는 날을 하면 아이들 책임감이 커질까? 때문에 부모님이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 혼자 해결해야 돼. 그렇지.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 책임감이 커질 거 아니야. 어? 뭐, 부모님 역시, 부모님도 쉴 수 있다. 자, 잔소리 없는 날하면 부모님도 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부모님은 뭐 감독을 안 해도 되니까 음. 편안하게. 그 부모님도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보면서 이것저것 지적해야 되는데 잔소리 안 할 거면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님도 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됐니? 네, 어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막연히 잔소리 없는 날 하면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측면, 여러 가지 근거를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이 토론의 좋은 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꼭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찬성 반대 글토론 찬성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반대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그 근거를 자꾸 생각해서 명확하게 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올레가 푸셀의 친구인데 푸셀이 자, 선생님 책은 24쪽인데 그 상황을 얘기할게. 자, 푸셀이 학교에서 중간에 가버리잖아. 네. 그러면서 올레에게 선생님께는 푸셀이 몸이 아파서 집에 갔어요 라고 말씀드려 라고 했어. 그랬더니 푸셀이 나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대신 뭐라고 말했어? 부모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아니, 대신 선생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어? 충격받았다고.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갔다고 할 수는 있지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푸셀이 한 말은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닐까? 아, 푸셀이네. 올레가 다현쌤께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건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인이는? 저는 반반이 있어요. 반반이는 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아닌 것 같기도 자, 그럼 또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올레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푸셀이 올레에게 공동묘지에서 같이 캠핑을 하자고 제안하지, 올레에게. 또 올레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어떻게 허락을 맡았어, 올레는? 직접 물어봤죠. 부모님한테 나 공동묘지에 가서 자도 돼요라고 얘기했다고? 이 자소대용 아니라 공원 동화동에 가가지고 푸셀이랑 같이 놀다가 저녁에 와도 늦게 와도 돼요라고 물어. 결국 뭐 무슨 얘기를 빼먹은 거야? 응? 올레는 무슨 얘기를 빼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은 거야? 공동묘지. 공원에서 잔다고 말을 빼고 공원에서 잔다는 얘기는 빼고 푸셀하고 호텔의 뭐 집에서 잔다고 했어. 푸셀의 집에서 자도 돼요라고 얘기했거든. 그건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닐까? 거짓말이. 거짓말이죠. 왜 그건 거짓말이야? 호텔의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호텔에 공원 근데 제 책에서는 잤다고는 안 나오는데 그냥 푸셀이랑 올레랑 같이 집에 온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나가요. 제 책은. 그래서 뒤 결- 이야기에서 갈 수도 있지만 음,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아이니 어떻게 생각해? 저도 나무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푸셀의 작전은 뭔가요? 아니, 올레의 작전은 뭔가요? 엄마한테 최대한 빨리 허락받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행동 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받는 그런 작전이겠죠. 올레의 작전은 중요한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빼는. 생략하고 이야기하기.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야기하기인데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이야기했지. 생략을 했지. 뭐 한 건 아니다? 거짓말.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결국 오해하게 만들었으니 그것도 뭐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나 올레랑 자도 돼요? 라고 만약에 올레가 푸셀과 자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부모님은 올레가 푸셀네 집에 가서 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푸셀과 자는 건 사실이야, 거짓이야? 거짓 사실이잖아. 푸셀과 자잖아. 근데 푸셀과 어디에서 공동묘지 옆에서 캠핑한다는 얘기를 뭐 한 거야? 빼먹고 뺀 거지. 그래놓고 너 왜 그럼 그 얘기는 안 했니? 너가 그 얘기 그렇게 했으면 내가 허락 안 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으니까 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렵네, 어려워. 응?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숙제를 못했어. 노느라고 사실은. 네. 근데 너 왜 숙제 안 했었더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그러면 자기 아빠가 정말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기에 얘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애도 같이 뭐 했구나?
가끔. 병원에 가서 뭐 간병해 드리고 이러느라고 숙제를 뭐 했나 보구나? 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빠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아빠 간병할 테니까 넌 집에서 숙제하고 잘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 얘는 어디 안 간 거야. 병원을 가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논 거야. 그러라고 숙제를 안 한 거야. 근데 다현성한테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너 왜 숙제 안 했냐 했더니 사실은 게임하고 놀아 숙제를 안 한 거잖아.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빠가 이걸로 입원하셨어요. 근데 아빠가 입원하셔서라는 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사실이요. 사실, 사실이잖아. 그럼 얘는 사실만 말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아니면 아빠가 병원 입원했지만 얘가 아빠가 병원 입원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노느라고 숙제를 안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는 어떻게 판단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인이가 선생님인데 만약에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얘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낼 거야 아니면 혼내지 않을 거야? 혼내야죠,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는 거짓말 혼낼 거라고? 라면은 저 같아도 혼낼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음, 혼내진 않을 것 같고 음, 선생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혼내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 남효가 오늘 월식인데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월식인 거 사실이야. 그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그랬어. 쌤 일찍 끝내주고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식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근데 어차피 월식 지금 가도 못 봐. 그런데 남효가 월식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지금 8시 5분에 월식을 보러 가야 되니 지금 끝내줘야 몇시 된다. 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럼 과연 남효는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거짓말이 아닌 걸까?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근데 자, 지금 몇 시게요? 맞아. 월식 지금 해. 그래서 남효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또 그런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마지막에서 보면 옴긴이가 이렇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행동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 푸셀이 직접 잔소리 없는 날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잔소리 없는 날을 하진 않았지만 이 잔소리 없는 날 푸셀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 보면서 잔소리에 대해서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잔소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잔소리 없는 날이 한 번쯤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잔소리 없는 날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번 그 월식이 여러분이 뭐 100년, 200년 살지 않는 한 알아요, 월식이라고 알아요, 그러니 알아요. 그 어, 월식은 지구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뭐였지? 빨리 설명해야 돼. 너 좀 끝낼 거야, 지금. 어쨌든 그거를 가려가지고 200년 만에 이번에 관측을 못하면 200년 만에 다시 관측되는 희귀한 현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찍 끝내고 남해 가서 월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입니다. 여기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의 제도고 다음 주부터 6시 10분에 공부한답니다. 지금 네. 1시간 일찍 6시 10분에 네, 그럼 6시 정도에 들어와도 돼요? 6시 한 5분 정도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6시에는 다른 팀 수업하고 있을 거예요. 6시 5분 정도 들어오면 돼. 자, 수고했습니다. 월식 잘 보고.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나는 월식을 보러 가.